자, 이제 아두이노 요번 그 세그멘트에서는 아두이노가 뭔지 이렇게 좀 소개를 하고 대략 인트로덕션 하는 이제 그런 걸 하는데, 아두이노라고 하는 건 첫째 이제 이름을 보면 알겠지만 이태리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보통 이태리 하면은 그 뭐 구찌, 프라다 이렇게 패션을 유명한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 아두이노라고 하는 아주 그 엄청나게 인기 있는, 그러니까 이태리 사람들이 뭔가 인기 있게 만드는 데는 좀 소질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거 뭐 대단한 첨단 과학은 아니에요. 내가 알기로 이게 어떤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들 가르치려고 만들었다가 써보니까 괜찮아가지고, 근데 자기가 이걸로 돈 벌 생각은 없고, 그리고 자기 혼자 하기에는 좀 힘이 벅치니까 이걸 뭘로 했냐면 오픈소스로 만들어버렸어요. 오픈소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모든 정보를 다 공개해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두이노를 만드는 방법, 아두이노에서 나온 코드, 아두이노 프로그램, 이게 다 공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가져가서 쓰려면 쓰고 고치고 싶으면 고쳐라. 그러면 얼핏 생각하기에는 그럼 자기 아는 거를 다 털어버리면은 자기는 뭘로 돈을 버나? 일단 별로 돈 벌 생각이 없었고, 그런데 거꾸로 그렇게 오픈소스를 해버렸더니 사람들이 너도 나도 나도 이렇게 해봐야지, 나도 이렇게 해봐야지, 내가 이렇게 봤더니 이게 좋더라. 그런 그 집단 지성의 지식이 모으면서 이 아두이노가 점점 더 쓸모가 있어지고 점점 인기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은 돈을 못 버는 것 같은데 오픈소스를 하는 바람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그 인기몰이라는 발명품이 돼버렸고, 그리고 내 생각에는 돈도 좀 벌 거예요. 뭐 이게 아두이노가 우노보드 같은 거는 한국에서는 뭐 한 3, 4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한 20불, 뭐 25불 정도 하는데, 그 하나 팔 때마다 뭐 얼마 버는지 모르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리니까 뭐 전 세계적으로 학생들이 하나씩 하니까. 그래서 이 오픈소스라고 하는 이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약간은 좀 생소한 그런 의미인데,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오픈소스로 뭔가를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나도 이렇게 강의하는 것도 이렇게 이제 오픈소스로 해가지고 내가 이제 강의를 하면은 더 저렇게 설명을 하냐, 나는 더 잘 설명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설명을 더 잘하는 더 좋은 어떤 그 렉처가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딴 데로 얘기가 됐는데 아두이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원래 실습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실습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컴퓨터로 실습을 하면 되지. 그러냐, 컴퓨터하고 아두이노 사이에는 조금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아두이노의 핵심 부품은, 여기 아두이노 한번 보여줄게요. 이 아두이노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게 이제 아두이노인데, 사실은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누구나 아두이노 회로를 갖고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아두이노 회사에서 만든 오리지널은 아니고, 좀 나쁘게 말하면 짝퉁, 좋게 말하면 이게 호환품이에요. 호환품인데 그게 뭐 불법적인 건 아니고 원래 다 공개돼 있으니까 만들었는데 가격이 한 3분의 1도 안 돼요. 3분의 1도 안 돼서 이걸 쓸 때 조금 미안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 이 아두이노 안테나 프로그램을 넣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스케치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데, 이 스케치를 다운로드 받을 때 여러분들이 도네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두이노 배우면서 고맙다는 생각이 들면 가서 도네이션을 좀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 아두이노 보드예요. 이 아두이노 보드의 핵심 부품이 뭐냐면 여기 길게 들어있는 약간 조그만 기차같이 생긴 부품이 있죠. 자, 이런 부품을 우리가 베이직 일렉트로닉스 할 때 내가 잠깐 언급했죠. 이런 거를 IC라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인티그레이티드 서킷, 이 안에 무수히 많은 전자 부품을 넣어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게끔 패키지를 해놓은 부품을 IC라 그러는데, 이 IC 형태를 가진 요 핵심 부품이 여기 잘 읽어보면 뭐라고 써져 있냐면 AT메가 328 이렇게 써져 있어요. AT메가 328이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 애트멜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이에요. MCU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MCU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인공지능이고, 우리가 보통 쓰는 컴퓨터는, 우리 컴퓨터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CPU가 들어있죠. 그래서 이 CPU가
요새는 CPU가 좋은 게 뭐지 주로 이름이? 그 옛날에는 뭐 펜티움이니 인텔 9800K 뭐 이런 이제 이 거라든가. 번호로 나오나 보다. 뭐 네. 옛날에는 하여튼 인텔 뭐 펜티움 다음에 뭐 더 좋은 게 뭐다.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들어있는 인텔 펜티움이라면 여기는 ATME가 328이 들어있는 거죠. 이 CPU는 우리가 요거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이라고 그러고 요거는 마이크로 프로세싱 유닛 MPU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P하고 C의 차이인데 P는 말하자면은 프로세싱 연산, 그러니까 계산을 주로 하는 그런 위주로 돼 있는 거예요. 컨트롤러는 컨트롤이니까 계산도 좀 하지만 계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컨트롤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뭔가를 움직이는 거죠. 비헤이비어죠. 그래서 이거는 외부 세계랑 인터페이스를 아주 잘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진 그런 종류의 IC고, CPU는 주로 연산, 그러니까 뭐 덧셈, 뺄셈, 그 다음에 월드 프로세싱에 할 때 여러분들 글자 쳐넣는 거, 뭐 이런 거 하는 데는 얘가 진짜 잘해요. 그런데 컴퓨터 가지고 바깥에 있는 기계를 움직이려고 하면 첫 번째로 컴퓨터 너무 커요. 너무 커가지고 이 컴퓨터를 늘 어떤 기계에다 갖다 붙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봐. 그리고 크니까 전기도 많이 먹고, 얘는 작고 가볍고 전기도 적게 먹기 때문에 어떤 기계에다도 붙일 수가 있어요. 기계를 움직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 MCU가 들어가 있는 게 생각보다 여러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 가전제품에 이 MCU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 밥솥이라든지 냉장고 뭐 이런데 가전제품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장난감, 요새 나오는 장난감 있잖아. 뭐 곰인형인데 뭐 여기 손을 누르면은 노래를 부르고, 이쪽 오른손을 누르면은 뭐 휘파람을 불고, 그다음에 가슴을 누르면 진동이 우웅 하고, 이런 게 다 이 안에 MCU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뭐 자동차 안에도 들어가고, 어쨌든 컨트롤을 해야 되는 것, 기계를 움직여야 되는 것. 그런데 기계를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뭔가 외부 상황에 따라서 외부 정보를 받아들여 가지고 특정한 방식으로 움직여야 될 때, 그럴 때 이런 MCU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MCU는 뭐에 특화되어 있냐면은 외부 세계하고 인터페이스를 하는데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MCU가 어떤 게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아두이노의 보드의 종류들이 달라지는데, 아까 AT메가 328이 들어있는 애들은 우노,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우노보다 조금 큰 애가 있는데 요 메가, 요거보다 또 조그만 애가 있는데 요거는 나노. 그래서 우노, 메가, 나노 얘들은 이제 같은 MCU를 공유하기 때문에 같은 보드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뭐 보드를 보면 얘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되게 뭐 여러 개가 많이 붙어 있죠. 요걸 실습용으로 사용하기 쉽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요것도 이제 내가 하나하나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거고, 실제로 이제 핵심적인 부품은 요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그 가전제품을 개발해 갖고 거기다가 여러분의 MCU를 집어넣는다 그러면 사실은 이거 다 필요 없고 요거 하나만 집어넣어 가지고 잘 설계를 해 가지고 그 안에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래서 MCU는 이 안에다가 그 CPU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프로그램을 해서 CPU 안에 넣어서 이제 돌려보죠. MCU도 역시 프로그램을 넣는데 늘 이런 식의 프로세싱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MCU는 대개가 프로그램을 한 번 넣어가지고는 이 MCU 유닛이 완전히 망가질 때까지 몇 년이고 몇십 년이고 돌리는 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프로그램을 넣는 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실 이 아두이노가 혁신적인 게 뭐냐면 이 프로그램 넣는 거를 되게 간단하게 해놨어.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스케치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갖고 이 MCU한테 프로그램을 넣게끔. 근데 이제 이 프로그램을 넣을 때는 MCU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환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변환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컴파일 한다고 그러죠. 컴파일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스케치 안에서 짠 프로그램이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는 기계어로 변환이 돼서 요 안으로 들어가고, 그때서부터는 우리가 스케치 필요 없고 MCU가 알아서 그 프로그램들을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스케치 프로그램도 오픈소스로 돼가지고 다 공짜로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스케치로 프로그램 짠 사람들도
나도 이거 공짜로 썼으니까 내가 짠 프로그램도 공유해야지. 그러면서 그 전 세계적으로 뭐 공짜 프로그램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요 아두이노를 쓰게 되면 자기가 열심히 머리를 써가지고 프로그램을 하는 것보다는 어디 나랑 비슷한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없나 이렇게 찾아보는 게 더 편할 때도 있어요. 어쨌거나 요 아두이노를 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컴퓨터에다가 그래서 이 MCU는 컴퓨터처럼 키보드라든지 마우스나 이런 걸 달고 다니지는 않아요. 그걸 달게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얘의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하고 잠깐씩 어쩌다 한 번씩만 프로그램 넣어주면 되기 때문에 잠깐 CPU를 빌리는 거죠. 컴퓨터를 빌려서 프로그램을 짠 다음에 일단 일로 집어넣는 데까지 컴퓨터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뭐 그런 정도 얘기를 했고 또 한 가지 내 메모해 놓은 거 보니까 이게 굉장히 싸다 뭐 이런 얘기를 해놨네요. 그래서 그 MCU AT메가 328 요거 뭐 진짜 몇백 원 안 해요. 그러니까 아두이노 이거 몇만 원이나 하는데 그러면은 왜 이렇게 폭리를 취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 들어가는 보드랑 나머지 부품 이렇게 다 넣고 하면은 몇만 원도 더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걸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완성해서 여러분만의 기계에다가 집어넣고 싶다 그러면은 요 AT메가 요거 하나만 사서 몇백 원짜리 하나만 사가지고 이제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단 그거를 집어넣어서 완전히 작동되게 할 때까지는 엄청난 개발 비용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재료비는 얼마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여러분들 중학교 때 경제 시간에 배운 고부가가치 산업인 거죠. AT메가 328 자체는 몇백 원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하다가 이게 사실 이거 뺐다 꼈다 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태워 먹으면은 이거 빼고 하나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요. 내가 여기 어딘가에 실제로 AT메가 칩을 사놓은 것도 있을 거예요. 여기 있다. 이렇게 AT메가 칩을 이렇게 파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하나씩 따로 살 수도 있어. 이렇게 생겼어요. 뽑으면은 다리가 많이 달렸고 이 다리 하나하나가 이제 뭐 다 의미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놈도 있어요. 요거는 똑같은 건데 모양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납작하게 기판에다 붙일 수가 있겠죠. 다리가 옆으로 이렇게 쫙 나와 있고. 근데 사실 이거는 AT메가 128이라고 돼 있고 이게 328이네. 그러니까 아마 328과 128은 또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어쨌든 이 AT메가라는 회사에서 AT메가라는 회사가 아니고 AT메가를 만든 거는 애트멜이라는 회사인데 이게 다른 회사로 어딘가로 팔렸어요. 뭐 하여튼 어디서 만드는 건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네, 그 회사에서 이제 계속 새로운 칩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두이노에서는 그걸 받아가지고 또 새로운 종류의 그 보드에다가 그 칩을 넣고 또 약간 새로운 종류의 그 소프트웨어를 만들어가지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종류의 프로젝트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거죠. 자, 예를 들면은 얘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요즘 제일 유행하는 게 이거 IoT죠. 이게 뭐야? 인터넷 오브 띵스. 이게 뭐냐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가전제품에다가 인터넷하고 연결될 수 있는 기능을 넣어가지고 뭐 집에 들어가면서 우리 핸드폰 갖고 냉장고도 켜고 보일러도 켜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걸 하려면은 뭔가 MCU가 있어서 이 MCU가 바깥 세상에서 정보를 받아가지고 이게 이 주인이 보내는 핸드폰에서 주인이 보내는 신호일 수도 있고 방의 기온이 떨어졌다는 뭐 온도 신호일 수도 있고 기타 등등 그런 거겠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이제 행동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MCU가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근데 지금 기존의 아두이노 갖고는 그게 좀 어렵죠. 왜냐? 이게 인터넷에 연결돼야 되잖아요. 인터넷에 연결되려면 뭐 이서넷이 되든지 와이파이가 되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물론 이제 우노에다가 인터넷 되는 그런 그 액세서리를 붙여갖고 해도 될 수 있지만 이제 그러면 이게 점점 커지니까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아두이노에서 IoT를 할 수 있는 또 보드를 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노, 메가, 나노만 있는 게 아니라 무수히 많은 보드가 있고 뭐 그 중에는 IoT 실습하기에 딱 좋게끔 그렇게 생긴 이제 보드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MCU라고 하는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래밍 공부할 때는 이제 CPU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MCU 이것까지 알게 되면 굉장히 그 많은 종류의 그 공학적인 지식을 얻죠. 자, 그러면은 이제 아두이노 우노 보드를 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전기 회로에 관한 이야기 약간 좀 하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우노 보드고 이게 이렇게 줌인하면 우노 보드가 이렇게 좀 보이나? 보이겠지? 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먼저 이 보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보면은 요게 바로 핵심이 되는 MCU ATmega 328. 여기 보면은 그 우리한테 익숙한 USB 꽂는 포트가 있죠. 그래서 요걸 통해서 컴퓨터 USB를 연결이 되면 컴퓨터와 얘가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시리얼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정보를 왔다 갔다 하게 돼서 이쪽에서 아두이노가 있다는 걸 인식하게 되고, 그럼 여기서 스케치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켜면 그 스케치 프로그램 안에서 이 아두이노를 인식해 갖고 얘한테 이제 그 정보를 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보면 여기에 그 또 포트가 하나 더 있어요. 요거는 뭐예요? 요것도 우리한테 익숙하죠. 전기를 꽂을 수 있는 전원 단자죠. 그러면 아두이노가 전기를 넣어줘야 얘가 MCU가 돌아갈 거예요. 전기를 되게 조금 먹어요. 컴퓨터처럼 엄청나게 큰 그 전원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전기가 있어야 돼. 그래서 전기를, 그러니까 USB를 꽂았을 때는 여러분들 컴퓨터의 USB 그 단자 중에 선 일부는 전원을 5V 전원을 공급하는 그런 선이기 때문에 여기다 USB만 꽂아도 얘가 불이 켜져요. 한번 꽂아볼까? 그래서 딱 꽂으면 일단 뭐 프로그램이 되는지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불은 들어와. 불이 들어온 걸 보면 여기 이제 빨간 불이 하나 들어오는데 이 빨간 불은 뭐냐면 전원이 켜졌다는 불이고, 그 다음에 여기 연두색 불이 몇 개가 있는데 하나는 L이라는 불이 있고 그 다음에 TX가 있고 RX라는 불이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은 L이라는 불은 사실 그냥 LED예요. LED인데 디지털 아웃풋 13번에 연결되어 있는 LED예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또 요 디지털 아웃풋 실습할 때 한번 켰다 껐다 하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TX, RX라는 LED 두 개가 있는데 요 놈이 뭐냐면 컴퓨터랑 지금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TX는 트랜스미시니까 보내는 거고 RX는 리시브니까 받는 거고, 그래서 지금 보면 TX가 뭔가 약간 깜빡깜빡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이 아두이노가 얘한테 지금 뭔가 정보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왜 보내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 전에 아마 여기다가 뭔가 프로그램을 넣어놔가지고 걔 때문에 그런. 그래서 어쨌든 아두이노가 컴퓨터랑 통신할 때마다 요 놈들은 깜빡깜빡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하면 전원이 켜지는데 얘를 뽑으면 이제 전원이 꺼져서 그냥 꺼져버리죠. 그러면 컴퓨터 아니고 USB 아니면 전원이 안 되냐? 여기에다 전원을 넣어도 돼요. 여기다가 아두이노가 얘기하기로는 뭐 한 12V 이하의 어떤 전원을 넣어도 된다 그래요. 12V 이하, 5V 이상이든가 뭐 7V 이상이든가 전원을 넣으면, 아두이노 자체는 5V를 사용하는데 일로 전원을 대충 넣으면은 알아서 여기에 여기 회색으로 된 얘들이 있죠. 얘들이 5V로 변환을 시켜줘. 그러니까 이 MCU는 그런 일을 할 줄을 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두이노 보드 전체가 필요한 거예요. MCU한테 이렇게 안정된 전원을 공급해주는 이런 애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부품 보면 여기 또 눈에 띄는 뭐 이 부품을 우리가 다 설계도를 이해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 보면은 그 여기 좀 눈에 띄는 요 하얗게 타원형으로 된 요 부품이 있죠. 요거 뭔지 아세요? 요거는 클락이라 그래요. 시계야, 시계. MCU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사실은 MCU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디지털 머신이, 그러니까 그 지난 시간에 뭐 디지털하고 아날로그 차이를 몇 개를 얘기하는데, 진짜 프랙티컬리 디지털하고 아날로그 차이가 뭐냐 이론적으로는 모르지만, 그러면 사실은 디지털은 클락이 있어요. 클락에 따라서 질서 정연하게 연산을 행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아마 깊이 들어가면은 클락이 필요 없는 디지털도 있고 또 아날로그 중에서도 클락이 필요한 아날로그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통 기계를 보면은 컴퓨터라든지 이런 MCU 같은 거, 아두이노 같은 거 보면 반드시 클락을 제너레이트하는 부품이 있어. 얘가 이제 클락을 제너레이트하는 놈이야.
그래서 이게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빠르면 성능이 좋은 거야. 그래서 비싼 거일수록 클락을 그런 걸 쓰는데 여기 은색으로 돼 있는데 잘 멀리서 이렇게 안 보이는데 잘 보면은 뭐라고 써져 있냐면 16.0000 이렇게 써져 있어. 16.000 16 이게 킬로헤르츠가 아니고 메가헤르츠라는 뜻이에요. 16메가헤르츠 거야 아마 아두이노 클락이. 16킬로헤르츠라면 너무 낮거든. 내 생각에 16메가헤르츠. 어쨌든 16이라고 글자 써져 있어. Anyway, 아까 얘기하다 만 거는 전원이죠. 그래서 여기다 전원을 꽂아도 얘는 켜져. 그리고 여기다 전원을 꽂게 되면 배터리를 꽂든지 뭘 꽂든지 얘는 늘 잘 돌아가게 될 거야. 그래서 12V 전원은 우리 여기저기 많이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뭐 여러분들 12V 꽂아도 이게 타지 않으니까 아무거나 한번 꽂아보세요. 이 단자 모양도 12V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100%는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 실험실도 보면은 뭐 분명히 여기에 뒤지면 12V가 하나 정도 있을 거예요. 자, 여기 지금 두 개 찾았어요. 하나는 요건 5V네. 5V인데 얘는 모양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어차피 이건 뭐용 5V지? 3A인데? 이거 괜찮다. 이거 내가 써야 되겠다. 저거 뭐야. 그거 충전할 때, 삼성 그거 패드 충전할 때 이거 쓰면 좋을 것 같아. 이게 삼성 패드가 그냥 저기 뭐야 아이폰 충전기로 하니까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 그다음에 이제 요 놈은 볼까요? 이건 뭐에 쓰던 놈인지 모르지만 12V. 이걸 꽂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하면 이 어댑터는 더 이상 사지 말고 랩에 내가 지난번에 청소하다가 어댑터를 30개 발견해서 놨으니까 이 어댑터는 제발 좀 있는 거 좀 쓰세요. 네. 자, 이거 꽂도록 하겠습니다. 꽂으면 불 들어왔지. 그리고 아까와는 달리 잘 보면 그지? 아까는 이 컴퓨터 때문에 이 TX에서 뭐가 반짝반짝 했는데 컴퓨터가 없어서 통신이 안 되니까 TX가 조용하잖아. 그치? 전원 꽂아서 이렇게도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아두이노에 있는 그 나머지 파트를 좀 설명을 하도록 합시다. 제일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이 양쪽으로 이렇게 핀이 쫙 있죠. 이 핀만 알면 돼요, 사실은. 이 핀도 다 몰라도 돼. 핀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기 리셋 버튼이라고 해서 여기 보면은 요거는 내가 케이스를 씌워가지고 사실 뭐 더 멋있게 보이려고 케이스를 씌워서 좀 리셋 버튼에 접근하기가 이런 걸로 눌러야 되는데 보통은 그냥 뭐 손으로 누르면 됩니다. 이게 푸시 버튼이 여기 있어요. 요 놈을 누르게 되면 뭐냐면은 이 안에 돌아가던 프로그램이 무조건 처음으로 가서 다시 돌아가게끔 만드는 그 리셋이라는 게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요거를 이거 뭐 아두이노 쓰다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 일단 무조건 리셋 버튼 한번 눌러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핀이 있고 요 핀은 요거는 앞놈 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순놈 핀을 꽂으면은 접촉이 이루어지게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는 지금 전기가 통하고 있는 거야. 전기선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걔들이 다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름을 보면 대충 뭐 하는 애인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쪽부터 한번 봅시다. 이쪽을 보면은 맨 위에 두 칸은 이름이 없어.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뭐라고 써져 있냐면 AREF라고 써져 있어. AREF 이게 아마 아날로그 레퍼런스라는 뜻인데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실습에서 이거 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무시. 그 다음이 뭐야? GND. GND는 그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죠? 그라운드. 그 다음부터 13. 13이 시작이 됩니다. 13이 뭐냐? 여기 보면 디지털 인풋 이렇게 써져 있죠. 디지털 인풋 13번이야. 13, 12, 11, 19, 8, 7, 6, 5, 4, 3, 2, 1, 0. 그러니까 전부 다 합해서 14개의 디지털 아웃풋이나 인풋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1하고 0은 또 TX-RX라고 돼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TX-RX하고 연동이 돼서 돌아가는 핀이에요. 여기 위에 있는 두 개. 이렇게. 그래서 뭐 꼭 필요하면 모르지만 0번하고 1번은 웬만하면은 쓰지 않는 게 좋아요. 이거를 디세이블 시켜갖고 아마 쓰려면 쓸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뭐 굳이 그 복잡하게 쓸 필요 없으니까 주로 2번하고 2번에서부터 13번 사이 여러분들이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왼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또 여기가 이제 요
호환품에서는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돼 있는데 그 진품에서는 그냥 다 같은 색일 거예요. 우리가 이게 호환품, 이건 이왕 보여주는 거 진품으로 할 걸 괜히 호환품을 해가지고 좀 그러네. 뭐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닌데. Anyway, 여기 보면은 빨간 것도 맨 위에 거는 글자가 안 써져 있어. 그죠? 그러니까 맨 위에 건 글자가 안 써져 있으니까 두 번째부터 읽어보면은, 두 번째는 뭐라고 써져 있냐면 DREF 이렇게 써져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은 아마 DREF니까 디지털 레퍼런스 거예요. 아까 아날로그 레퍼런스, 디지털 레퍼런스. 어쨌든 우리가 쓸 일은 없으니까 무시. 세 번째부터 보면 세 번째가 리셋 버튼이야. 그러니까 리셋을 이 버튼을 눌러도 되고 이 리셋에다가 신호를 줘도 또 리셋이 돼요. 똑같이. 그 다음에 있는 게 3V3 이렇게 써져 있어요. 네 번째 거는 3V3 3.3V의 아웃풋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5V라고 써져 있죠. 5V의 아웃풋이 나온다는 뜻. 그 다음에 GND. 그러니까 GND가 두 개야. 이쪽에 하나 더 있었죠. 세 개야. GND 쓸 일이 많기 때문에 GND를 이렇게 여유 있게 좀 만들어줬어요. 그 다음에 맨 밑에는 VIN이라고 돼 있어요. VIN 지지난 시간인가 설명을 했죠. 그 볼티지 인풋. 그래서 우리가 1위로 전압을 넣어줘도 되고 사실 1위로 전압을 넣어줘도 돼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는데 걔들은 A0부터 A5. 이게 뭐예요? 아날로그 인풋. 그러니까 아날로그 아웃풋은 없다 그랬죠, 우노는. 그래서 아날로그 인풋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핀들을 앞으로 이제 실습하면서 쓰게 되니까 한번 잘 숙지를 해두고, 뭐 이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그 전기 회로에 관해서 여러분들한테 하나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자, 이걸 이제 꽂았죠. 꽂으면 이제 여기는 전기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 신호가 나오고 있는데, 아까 3V3하고 5V는 실제로 아두이노에서 늘상 전원을 공급해주고 있는 3.3V하고 5V라고 그랬죠. 그게 진짜로 3.3V랑 5V가 나오는지를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이 디바이스 하나를, 도구 하나를 좀 설명을 하려고 해요. 이게 실험실에서는 상당히 유용하게 쓰이는 도구인데, 요거를 우리가 뭐 멀티미터라고 하기도 하고, 뭐 옛날 용어로는 테스터라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 그 전기회로 설명할 때 전압, 전류, 저항 얘기했죠. 그 세 가지를 잴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쓸 줄 알면 이거 쓸 일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디지털로 돼가지고 여기 화면이 나오고, 옛날에는 이렇게 아날로그식으로 바늘이 나오게 됐는데, 이거 쓰는 거 좀 설명을 해주려고 해요. 자, 여기 보면은 뭐 쓰기 쉽게 돼 있어. 지난 시간에 AC, DC 설명을 했죠. 물결 모양으로 돼 있는 거는 AC, 직선으로 되어 있는 건 DC야. 그래서 V는 전압도 AC냐 DC냐를 구분해서 측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A는 전류, AC냐 DC냐를 구분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오hm 표시가 있죠. 이건 저항이에요. 그래서 먼저 요거 가지고 저항을 한번 재볼까요? 저항을. 그래서 저항이, 여기 저항이 마침 있네. 자, 이거 그냥 눈금으로 색깔 코드를 읽어갖고 눈금으로 저항값을 다 읽으면 좀 폼이 난다 그랬죠. 그래서 오렌지, 블랙, 갈색, 이게 바로 305ohm짜리 저항이죠. 그러면 이게 305ohm인지를 알고 싶으면 이렇게 요를 켜서 ohm에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 저항을 양쪽에다 갖다 대고, 여기 집게식으로 돼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럼 좀 편하겠죠. 이렇게 갖다 대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여기 읽어보면은 292.3 뭐 이렇게 나와요. 와, 그러면은 이거 전자제품이 불량품 아니냐, 305mm여야 되는데 왜 290이냐. 왜? 요 부품을 싸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정확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색깔 밴드가 3개가 있는데, 사실은 마지막에 네 번째가 금색이냐 은색이냐가
네 번째 밴드가 있는데 그 색깔이 나타내는 바가 오차범위예요. 오차범위를 한 5% 내지 10%를 잡아요. 그러니까 305옴에 10%면 35옴이고 5% 해도 15옴인데 290이니까 5% 안에 드니까 괜찮은 거야. 그게 싫으면 여러분들이 얘를 이것저것 재가지고 딱 305옴을 찾아서 쓰면 돼. 하나 더 재볼까? 이건 291, 이건 더 나쁘네. 근데 열심히 찾다 보면 305옴짜리도 나오긴 나와요. 아니면 조금 비싼 돈을 주면은 정확하게 305옴이 되는 그런 저항을 하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런 데가 사세요. 근데 이거는 뭐 5원, 10원 이런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정확하게 만들면은 수지타산이 안 나서 이렇게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 기능도 다 알면은 좋겠지만 사실상 실험실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뭔지 알아요? 요거예요, 요거. 요거 뭐야? 요 스피커 소리 나는 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갖다 대면 삐 소리가 나. 요게 실험실에서 이렇게 세팅하고 어디 선이 끊어졌는지 안 끊었는지 이런 걸 이제 도통 테스트라 그러는데 그거 할 때 아주 유용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요 선이 근데 잘 안 된다 그러면 이 선이 끊어진 거 아니야? 아, 이렇게 소리가 나면 끊어지지는 않았네. 딴 데 문제가 있는 거야.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아두이노 회로를 이해하는데 조금 필요한 개념인 볼테이지 디바이더를 하나 좀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볼테이지 디바이더. 볼테이지 디바이더는 뭐냐? 여기에 여러분들이 아날로그 인풋을 받으려고 할 때 조금 도움이 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5V 아두이노에서 전압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5V 전압을 이용해 갖고 우리가 아날로그 센서들에서 들어오는 센서 인풋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은 5V가 어떤 저항값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이 저항값을 거쳐서 다시 그라운드로 돌아오게끔 이렇게 하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을 하면 돼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저항이 두 개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저항이 두 개가 있으면 여기 걸리는 전압은 얼마겠어요? 몇 볼트일까? 우리가 전압을 생각할 때 전압을 전류를 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물이 흘러내리려고 하는 압력을 우리가 포텐셜 혹은 그 전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5V라고 하는 그 전류가 흘러내리려고 하는 압력은 요 저항 양단에 걸려 있기 때문에 요거는 5V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저항을 하나 더 달잖아. 이렇게 되면 요 전압은 어떻게 될까? 그거는 이 압력이 저항에도 좌우하지만 압력이 이게 어느 위치에 놓여 있느냐에도 좌우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작용하는 압력은 그 중간에서부터 여기까지 작용하는 압력과 거기서부터 그 중간까지 작용하는 압력의 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가 동일한 저항 R1하고 R1은 R2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꼭대기에서부터 바닥까지가 5V니까 똑같은 저항 R1과 R2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가 될까? 2.5V가 되는 거예요. 요걸 알아야만 아날로그 센서 같은 걸 쓸 때 왜 값이 이 값이 나오지? 이런 얘기를 안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볼테이지 디바이더라고 그래요. 이 개념도 여러분들이 실험실에서 간단하게 실험 기기 같은 거 이렇게 수리하고 뭐가 잘못된지 알려볼 때 굉장히 유용할 거예요. 한번 해볼까? 볼테이지 디바이더. 그래서 두 가지를 이걸로 이제 해볼 건데 실제로 이 아두이노에서 5V 나온다 그랬는데 5V 나오는지 한번 그걸 해보는 거고 두 번째로 볼테이지 디바이더를 해보는 거고 이렇게 좀 긴 게 없나? 이거는 이따 쓰려고 내가 이거 꽂아놔가지고 여기 하나 있다. 참 또 하나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부품이 이런 거예요. 요거예요. 이 브레드보드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빵판이라고 부르는 건데 요 브레드 보면 구멍이 뽕뽕 뚫려 있어갖고 요 구멍에다가 이런 거를 딱 꽂으면 그 안에 구리 이렇게 그 부품이 들어있어서 그 구리가 얘를 딱 물고 그럼 물기만 하느냐 그게 아니라 구리기 때문에 전기가 통해요. 어디가 전기가 통하느냐? 이렇게 연결돼 있는 구멍끼리 전기가 통해. 그래서 여기다 꽂으면 그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끼리 통하는 거고. 여기는 되게 많은데 어디랑 어디랑 통하는지 좀 헷갈리죠. 요 세로로 통해요. 이렇게 세로. 보기에 따라 가로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세로지. 요 세로로. 즉 여기다 꽂으면 요 네 개, 요 다섯 개는 서로가 다 통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선을 한번 어디야 인선이 좀 있나. 자, 아두이노에다가 선을 하나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아두이노 5V 찾아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됐다. 볼트를 여기다 아무데나 하나 꽂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5V만 갖고는 안 되지. 그라운드를 꽂아야 되지. 그라운드는 바로 5V 옆에 있네. 여기다 이렇게 꽂고 또 대충 여기다 이렇게 꽂아. 자, 그 다음에 요걸 여기다 갖다 대면은 5V가 읽히겠죠. 갖다 직접 읽어도 돼, 사실은. 왜냐면 얘가 이미 내부 저항이 되게 크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전류가 얘를 망가뜨리진 않아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1000V라 그러죠. 1000V에다 이걸 직접 갖다 대면은 얘가 타버릴 거예요. 220V 저기다 직접 갖다 대면은 그래도 안 타. 220V까지는 끄떡없어, 얘는. 좀 좋은 거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어쨌든 습관은 이렇게 드리는 게 좋아요. 저항을 여기다가 걸고 그 저항을 통해서 전류가 들어가게끔 그렇게 하면 좋아요. 근데 이게 305ohm이기 때문에 얘도 저항이 되게 작아. 그래서 이거를 봐, 이게 플러스 아두이노 플러스하고 마이너스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자, 이제서부터 여러분들이 그 디지털 월드에서 아날로그 월드로 들어가게 되는데 아날로그 월드에서는 모든 게 실제로 이 세상에 일어나는 힘과 관련이 돼 있어. 다시 말해서 뭐냐면 여러분들이 뭔가 실수를 하면은 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돼. 디지털 월드에서는 컴퓨터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리셋 버튼을 누르면 다시 지워지고 다시 하면 되지만 아날로그 월드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있는데 이걸 잘못해서 여러분들이 두 개를 접촉을 했다. 그러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가 들어가면 이거를 숄트 서킷이라고 그러죠. 숄트 서킷이 일어나면 과전류가 발생을 해. 과전류가 어디서 와요, 사실은? 이 컴퓨터에서 와. 그래서 얘만 타버리면 모르는데 얘만 타는 게 아니라 이 컴퓨터가 탈 수도 있어. 그래서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는 전압을 재고 싶으면 엄청나게 큰 저항을 걸어야 돼요. 어느 정도 큰 저항을 걸어야 되면 한 최소한 10kg 이상. 그래야만 10kg를 5V가 10kg를 통과하려면은 굉장히 조그만 전류밖에는 통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10kg짜리 저항을 걸면은 안전하고 그거보다 작은 거는 예를 들어서 305ohm짜리를 넣게 되면은 자 5V가 305ohm을 거쳐가지고 그라운드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래도 한 20mA 정도의 전류가 흐르게 되기 때문에 뭐 그 정도는 괜찮겠다.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곤장할 일은 아닌데 한 1kg이라도 돼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하고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걸리는 전압을 재봤더니 거꾸로 나온다. 내가 이거를 교류에다 놨네. 얼마나 나요? 5.003이 나옵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정확한 거죠. 그렇죠? 자, 볼테지 디바이더를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서 이놈을 여기다가 저항을 하나 더 꽂고 그 다음에 그 저항이 그라운드를 통해서 들어가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저항 두 개 사이에 걸리는 건 5V지만 한 개에 걸리는 거는 얼마가 나와야 돼요? 2.5V. 자, 그러면 2.516이 나오고 얘는 2.498이 나오죠. 즉 저항이 조금 더 큰 놈이 있다는 거예요. 2.517. 얘가 저항이 조금 커서 그래요. 그리고 이 기계가 정확하기 때문에 그런 뭐 1000분의 1 자릿수까지 맞추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정도의 개념을 알게 되면은, 그러니까 지금 아두이노 어떻게 생겼는지 배웠고, 이거 멀티테스터 쓰는 거 배웠고, 그다음에 볼테이지 디바이더를 배웠고, 자 여기까지 하고 또 좀 쉬었다가 이제는 실습을 합니다.